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타임의 차정인입니다. 2016년 첫 번째 티타임 시간. 이번 시간에는 2016년도의 모바일 트렌드 그리고 아주 재미있는 IT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전망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 저와 함께 티타임 출발하시죠. 올해는 뭔가 또 다른 변화가 있을 걸로 보이는데 저는 전 세계적으로는 온디맨드 커머스가 확산될 것이다. 경계 붕괴라는 그런 트렌드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다 모바일 때문에. 네, 맞습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지금 티타임의 차정인 기자가 CES 현장에 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저는 지금 라스베가스 CES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니, 분해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네, 분해해보면 안 됩니까?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비싸요. 굉장히 비싸요. 아, 그래요? 2만 원도 안 하니까는 너도 나도 사고 네, 말씀하시고. 네, 티트렌드 상사님 1년에 기부 몇 번 하세요?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세요. 네, 오늘의 티 이번 시간에는 이 모바일 트렌드를 한번 전망을 해보고자 합니다. 지난해만 해도 모바일 퍼스트라는 단어를 많이 듣곤 했는데 이제는 모바일 온리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할 것 같다고 합니다. 모바일 트렌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박종일 대표 그리고 정근호 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2015년 트렌드를 좀 봐야 2016년 트렌드를 살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작년 2015년에는 모바일 트렌드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일단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은 그동안 그 모바일 관련된 서비스들이 쭉 발전을 해오다 네. 2015년에는 드디어 온라인 서비스가 아닌 오프라인과의 연결성을 갖는 O2O 기반의 온디맨드 커머스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그래요?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볼 수 예.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바일 결제가 네. 아주 또 많은 변화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최근에는 좀 더 간편한 방식의 간편 결제 시장이 활성화됐고요.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는 삼성페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기존의 마그네틱 카드가 이용 가능한 범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은 삼성페이에서도 모두 가능한 즉 모바일 결제가 보편화되는 시기가 2015년이 되었다. 모바일 중심으로 뭔가 변하면서 뭐 O2O, 결제 그리고 또 뭐 이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법도 다 모바일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이런 분위기. 그게 이제 지난 2015년에 나왔던 어떤 큰 흐름이라면, 그럼 2016년에 올해 말이에요. 올해는 뭔가 또 다른 변화가 있을 걸로 보이는데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하셨어요. 네. 네. 자, 첫 번째. 채널의 변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이어주는 것이 이제 모바일이었고요. 그걸 저희가 옴니 채널 O2O라고 하는데 네네. 이러한 채널의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곳이 유통업, 커머스입니다. 이것을 저희는 온디맨드 커머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우버 서비스를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데요. 예. 우버는 제가 택시기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동차가 있으면 택시처럼 승객을 태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우버 서비스가 최근에 우버 러시라는 프로그램을 새롭게 런칭했습니다. 그게 뭐죠? 우버 러시 서비스 안에서 누군가가 음식을 주문하면 제가 제 가정 안에서도 음식물을 만들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그 만들어진 음식물을 저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우버 서비스처럼 배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모바일 시대가 되면서 네. 웹사이트를 운영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누구나가 판매자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배송에 대한 개념도 바뀌었습니다. 우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국내에 들어왔다가 뭐 법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제 일부 남아 있긴 합니다만 이제 어쨌든 메인 이제 중요한 어떤 그 비즈니스 아이템은 갔어요. 우버의 그 사례를 보고 최근에 나오는 서비스들은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택시라는 것 자체가 그 라이선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카카오 택시는 기존 그 택시 기사분들을 잘 연결시켜주는 그런 식으로 영업을 했고요. 에어비앤비라는 서비스는 마찬가지로 합법 서비스를 봐야 되냐라는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특히 그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브라질이나 일본 같은 국가에서는 부족한 그 숙박 시설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트렌드 어떤 겁니까? 예, 두 번째는 SNS입니다. 2015년에 등장하기 시작한 트렌드는 단순한 소통이 아니라 자기의 개성을 표현하기 위한 어떤
창의적인 툴로서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트렌드가 올해 2016년에도 계속해서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동영상 서비스를 지금 많이 퍼블리싱을 하고 맞습니다. 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방송국이나 이러한 제한된 사업자들만이 동영상 서비스 컨텐츠를 제공했지만 예. 이제는 MCN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개인화된 미디어가 확산되면서 이제는 온라인에 있는 유명한 개인 미디어가 웬만한 방송국 TV만큼의 영향력이 있다라는 그런 이제 언론의 보도까지 나올 정도로 네. 전 세계로 그러한 동영상 콘텐츠가 유포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최근에 이제 페이스북이 국내에도 라이브 방송 기능을 이제 적용을 했어요. 트위터도 보면 페리스코프라는 거를 이제 인수를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국내 네이버에서도 뭐 V랩 이런 것들 하고 있는데 SNS 기능을 하기 때문에 지인 기반 또는 처음 본 사람들에게도 자기를 알릴 수가 있다 이런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트렌드 어떤 거죠? 네, 미디어 방금 말씀드린 그 미디어가 SNS랑 결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예. 이 소셜 SNS 플랫폼 위에 그 다양한 이제 컨텐츠가 올라오는 것들이 이제 미디어 트렌드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일단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짧게 그리고 좀 자극적인 그런 소위 말하는 스낵컬처 트렌드가 굉장히 부상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촬영 측면에서 본다면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길거리에서도 촬영을 해서 바로 업로드를 할 수 있는 그리고 다른 사람과 같이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네 번째 트렌드 어떤 겁니까? 네 번째 트렌드 모바일 결제입니다. 이미 그러니까 2015년 한 해 동안 무슨 페이에서 엄청나게 등장을 많은 했었죠. 이제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사실 이용법 자체는 굉장히 간편한 것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간편 결제고요. 그렇지만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러니까 전혀 간편하지가 않은 상황이 2015년 한 해 동안 벌어진 겁니다. 아, 또 그렇군요. 그래서 2016년 한 해에는 물론 이게 하루아침에 정리되지는 않겠지만은 어느 정도 더 많은 이용자를 끌어들이면서 힘을 받는 서비스와 약간은 뒤처지는 서비스로 어느 정도 이제 세력이 그러니까 딱 확연히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다섯 번째 트렌드는 또 관련이 있어요. 다섯 번째는 인터넷 전문 은행. 예. 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은행 서비스는 필요하지만 네. 은행은 필요 없는 시대가 오고 있다. 은행이 필요 없다? 네, 이제 인터넷 전문 은행 시대가 되면 온라인상에서 은행 지점 방문 없이도 계좌 개설이 가능하고요. 이미 그리고 대출 서비스들은 모바일이나 온라인에서도 대출이 가능하고요. 심지어는 모바일에서 대출 신청을 해야 예. 이자를 더 깎아주는 상품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저를 뭘로 평가하고 이렇게 지금 얼굴도 안 보고 대출을 해준단 말입니까? 네, 그게 이제 인터넷 전문 은행의 차별점인데요. 네. 고객들이 모바일을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쇼핑을 어떻게 했는지 하나하나를 이제 신용평가에 넣을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신용 정보의 정확도가 올라가고 정확도가 올라가면 은행에서 대출해주는 손실률이 줄어들면서 이자율이 동반해서 하락하는 인하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의 알리바바 같은 경우도 여기에 해당됩니까? 네, 맞습니다. 알리바바가 알리페이라는 온라인상에서 결제 혹은 안심 에스크로우 서비스를 내놨는데요. 네네. 고객들이 쇼핑을 하려고 적립해 놓은 금액에다가 네. 금리를 줬습니다. 이자를 준 거고요. 그게 단기 예금 상품인 MMF, 위어바우라는 상품을 연동을 했고요. 예. 한때 최고 금리가 6%를 넘어선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한국에서는 뭐 카카오나 KT나 혹은 네이버와 같은 IT 기업들이 기존에 금융업이 하지 못했던 혹은 금융업이 제공했던 비싼 비용들을 대체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트렌드를 한번 볼까요? 네, 스마트폰 시장의 변화인데요. 네. 스마트폰 시장을 단순히 위기로만 볼 것인가 네. 두 가지로 전망을 했는데요. 네. 첫 번째는 마이너스 경쟁입니다. 마이너스 경제? 네, 삼성전자나 애플과 같은 회사들이 고가 프리미엄 시장에서만 경쟁을 했었는데 예. 이제는 뭐 개발 도상국을 기반으로 한 중저가 시장으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고가 시장이 아니라 중저가 시장, 즉 가격에 마이너스가 발생하는 시장에서 새로운 경쟁이 이뤄질 것이고요. 또 하나의 축은 플러스 경쟁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시장이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진국 시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포화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각 업체 입장에서는 자기네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 사람이 다시 한번 자기 스마트폰을 구입하게 만들 그 요인을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점에서 바로 플러스 경쟁이라고 말씀하신 어떤 서비스와 결합돼서 추가의 혜택을 줄 수 있는 경쟁, 그것을 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트렌드, 일곱 번째 트렌드는 뭐죠?
예, 저희들은 이머징 디바이스라고 붙였는데요. 이머징 디바이스 어떤 뜻입니까? 예, 전통적으로 통신 산업에서는 이머징 디바이스라고 해서 스마트폰이나 TV 이후에 사람이 직접 이용하는 단말 중에서 새롭게 뭔가 새로운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단말들을 그렇게 불러왔었습니다. 이제 올해 2016년에는 그런 이머징 디바이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단말 그리고 자동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는 요즘 TV 광고에서도 많이 나오듯이 이미 인지도는 많이 올라갔습니다. 앞으로 뭔가 거기에 관련되는 서비스가 등장을 하고 그러면서 시장이 더 폭발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미 그 페이스북이 오큘러스라는 업체를 거액을 투자해서 인수했고 이조원이죠? 예, 맞습니다. 그 단말이 드디어 이제 상용화된 버전으로 올해 출시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삼성전자라든지 HTC 그리고 소니 등등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그런 그 가상현실 단말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리고 콘텐츠 측면에서도 일단 가장 먼저 게임 업계가 많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요. 미디어 업계, 온라인 기사를 제공하면서 가상현실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마케팅 용도로도 활용이 되면서 올해 한 해 굉장히 좀 많이 주목을 받고 시장도 확대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자, 7가지 트렌드를 좀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말이죠. 두 분이 각각 하나씩만 딱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전 세계적으로는 온디맨드 커머스가 확산될 것이다. 얼마 전에 알리바바가 네. 중국의 온디맨드형 배달 음식 해주는 어로머라는 회사를 1조 5천억의 지분을 인수한 사례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게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 확산될 것이고 알리바바가 조금 더 선행적으로 투자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다르게 말씀드린다면은 2016년 한 해는 경계 붕괴라는 그런 트렌드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콘텐츠 업체들이 단말을 직접 제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단말 업체들이 서비스나 콘텐츠를 직접 제조하기도 합니다. 기존의 그 두 업체들 간에는 진영에는 서로 협력 관계가 유지됐었는데요. 이제는 완전히 경쟁하는 그 경계가 무너지는 그런 관계가 된 거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붕괴되는 그리고 세 번째는 국경의 붕괴입니다. 그런 트렌드가 올 한 해는 더욱더 강해질 거다라고 전망할 수 있습니다. 4, 5년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세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유는 다 모바일 때문에. 네, 맞습니다. 어쨌든 한동안은 계속 가지 않겠습니까? 네. 정말 무서운 모바일이다라는 생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는데도 좋은 요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이야기하신다고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IT 뉴스를 정리하는 위클리 T시간. 2016년에도 IT 이슈는 계속됩니다. 새해 그 첫 번째 소식, 더욱 위험해지는 보안 위협, 알고 시작합시다. 안랩은 2016년 5대 사이버 보안 위협 트렌드를 발표하며 올해 국내 사이버 보안 위협이 개인의 일상생활에까지 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먼저 랜섬웨어의 기능이 고도화하고 특히 그 공격 범위가 스마트폰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IoT 장비에 대한 보안 위협도 주목해야 하는데요. 신생 장비를 겨냥한 보안 위협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올해 상반기 중 인터넷 전문 은행의 출범을 앞두고 새로운 보안 위협이 등장할 것으로 보여 보안성이 높은 본인 인증 수단이 매우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의 또 주의하면 대비하지 못할 것이 없다죠. 올 한 해는 안전 제일이 최우선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새 주인을 찾은 펜텍이 2016년 상반기 드디어 국내 시장에 신제품을 출시합니다. 자금난에 휩싸여 법정 관리를 받고 있던 펜텍은 지난해 7월 솔리드 옵티스 컨소시엄에 매각되며 12월 1일 새로운 법인으로 출범했는데요. 새로 출범한 펜텍은 동남아시아 시장에 진출하는 한편 국내에도 제품을 다시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2014년 베가 팝업 노트 이후 첫 스마트폰으로 기존 베가 브랜드를 유지할지 새 브랜드를 론칭할지도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인데요. 펜텍이 자존심을 걸고 야심작으로 부탁드립니다. 올해도 찾아왔습니다.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펼쳐진 CES 2016. CES 2016에서는 가전, IoT, 가상현실, 드론, 로봇, 3D 프린팅과 더불어 특히 자동차 회사들이 대거 참여하며 모터쇼를 방불케했는데요. 긴급 속보입니다. 지금 티타임의 차정인 기자가 CES 현장에 나가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분위기인지 서둘러 만나보겠습니다. 현장은 어떠한가요, 차정희 기자? 네, 저는 지금 라스베가스 CES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바대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CES를 보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부터 좀 특별한 분과 함께 각각의 테마별로 숨어 있는 CES 속 혁신을 찾아서 한번 움직여 보려고 합니다. 네, 드디어 특별한 게스트분이 오셨네요. 힘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서진호 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이제 서진호 부장과 함께 네. 좀 더 많은 아이템을 찾아서 CES에 무엇을 찾죠? 혁신을 찾아라. 이노베이션을 찾아서 한번 계속 가던 길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네, 2016년에도 어김없이 테크 수단은 없어지지 않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들은 씨넷의 권봉석 기자 그리고 김정철 기자.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말이죠. 제가 굉장히 이렇게 망설이고 있는 이유는 지금 페이스북으로 라이브 방송을 저희가 실제로 한번 해보고 있거든요.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한번 처음으로 시도를 해봅니다.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국내 최초로 시도를 하고 있어요. 예. 자, 오늘 저희가 이제 이야기하는 주제는 2016년도에 이런 기기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들을 주제로 방송 녹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상황을? 별 크게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담스럽네. 부담스럽습니까? 자, 저희의 실험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은 잘 된다라는 걸 확인했으니까, 자, 그럼 여러분 안녕. 손 한번 들으시고, 손 한번 들으시고, 자, 방송에서 봬요. 네, 그럼 안녕. 두 분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2016년에는 어떤 디바이스들, 어떤 특징들을 한번 예상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이제는 더 이상 좀 혁신을 따질 때가 아니라 안정기에 어느 정도 접어들어서 완성도를 높이는 수준으로 접어들지 않았나. 그래서 올해 나오는 스마트폰 예상을 하면 소극적 혁신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가상현실 얘기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올해 많은 신제품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 IT 그 미디어나 IT 업체들이 자동차를 다루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질 것이다. 또 하나 짚어봐야 될 트렌드는 이제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채고 쓸 수 있는 그런 제품들 내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이어주는 그런 제품들이 출시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아무튼 일단 첫 번째 스마트폰 분야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아이폰은 올해 7이 나오는 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좀 어떤 디자인으로 외관 디자인이 바뀔지 이게 또 사람들에게 좀 관심이 되고 있고요. 이어폰 단자가 사라진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라이트닝 단자로 통합을 하는 식으로 바뀐다는 얘기가 있고요. 삼성은 이제 S7 2월이나 3월에 지금 출시된다는 소문이 있고요. 엣지 디스플레이를 기본적으로 적용할 거다 이런 루머가 있습니다. 외관 디자인은 이미 인터넷에 많이 돌고 있어요. LG가 G5를 올해 내놓는데 드디어 일체형 배터리를 내놓는다는 루머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간절히 원하자 LG가 그래요. 그리고 윈도우폰. 윈도우폰은 권봉석 기자가 굉장히 전문가인데. 윈도우폰이 왜요? 2011년 말에 윈도우 스마트폰이 있었는데요. 맞습니다. 썩 반응이 좋지가 않았거든요. 한국은 지금 윈도우폰이 4년째 명맥이 끊긴 상태입니다. 그렇죠. 근데 최근에 2015년 말에 에이서가 한국에서 신제품을 발표할 때 윈도우폰을 한국 시장에 내놓을 의사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서 4년 만에 한국 시장에 윈도우폰이 다시 등장할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볼 만하지 않을까. 윈도우폰. 알겠습니다. 일단 스마트폰은 항상 뭐가 나오는 거니까 어떤 소극적인 혁신이 있는지 한번 좀 기대를 해보고요. 다음은 웨어러블 쪽 전망을 한번 해볼까요? 애플워치가 2세대가 나오겠죠. 일단은 디자인은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왜요? 지금 일단 밴드를 그렇게 비싸게 많이 팔아놓고서 밴드 디자인하고 또 안 맞게 또 내놓으면 지금은 안 바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좀 기대하는 건 오히려 시계 업체들, 전통적 시계 업체들. 제가 오늘도 하나 가져나왔는데
이게 그 작년에 내놓은 인텔과 태그 호이어가 같이 내놓은 까레라 커넥티드라는 모델이거든요. 두꺼워요? 원래 태그 호이어도 두껍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두껍게 만들어서 많이 집어넣겠죠, 비싼 걸. 아니 분해를 안 해봐서 못하겠는데 네, 이거 분해해보면 안 됩니까?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비싸요. 굉장히 비쌉니다. 아 그래요? 또 뭐 다른 업체들도 내놨죠? 파슬이라고 파슬. 미스핏이라는 업체, 그 웨어러블 업체를 인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웨어러블 밴드죠. 네. 파슬이 좀 이쁘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아무래도 삼성, LG 뭐 여러 군데서 내놓고 있지만 예. 태그 호이어가 만든 시계 이런 게 익숙하잖아요. 익숙함 속에서 좀 더 각광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그 샤오미 미밴드가 등장을 하면서 2만 원도 안 하니까는 너도 나도 사고 다들 많이 사시고 이렇기 때문에 특수한 기능들이 들어간 웨어러블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제품들이 더 잘 팔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 이걸로 뭘 하지? 하는 그게 아직도 저는 해결이 안 되고 있다. 좀 뭔가 새로운 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가상현실 기기, 요거 중요합니다. 가상현실 기기, 요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가상현실 기기가 그 뭐 많이 나와요. HTC 바이브, 뭐 플레이스테이션 VR,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 오큘러스 리프트 뭐 많이 나오는데 예. 과연 이 불편한 걸 쓰고 15분, 20분마다 뜨거워서 뺐다가 식혀서 또 쓰고 해야 되는데 뜨겁습니까? 네, 뜨겁습니다. 아. 15분 그리고 어지럽고 예. 구토하면서 볼만한 컨텐츠가 있느냐? 예. 물론 있어요. 있어요? 네, 그 빨간 제가 체험을 해봤어요. 네네네. 굉장히 그 리얼하더군요. 네. 체험해보셨죠? 아니요. 해보셨잖아요. 어떤 얘기하세요? 공포? 학습. 네. 네, 굉장히 머리에 잘 들어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권 기자도 해봤습니까? 예. 학습 효과가 참 뛰어난 그렇군요. 그런. 근데 문제는 이제 그 기기들 지금 나와 있는 기기들이 하나씩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뭐 체험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너무 비싸요. 비싸죠. 너무 비싸요. 지금 네. 뭐 300만 원, 뭐 예. 500만 원, 뭐 이 정도. 중국 회사에서 만약에 뛰어들면 굉장히 또 싸지겠군요. 예, 그렇죠. 이미 그 폭풍마경이라고 해서 중국 현지 가격이 2만 원이 채 안 되고요. 아무래도 이런 제품들이 계속 늘어나면은 체험해보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군요. 그리고 다음에 이거 중요해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자동차 분야. 엔비디아가 2013년 GTC에서 얘기하기를 자동차야말로 달리는 슈퍼컴퓨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율주행차는 좀 소극적 자율주행이 있고 또 적극적 자율주행이 있어요. 여기도 또 소극적 네, 적극적이 나오네요. 소극적 자율주행은 단순하게 그 센서랑 카메라를 활용해서 뭐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고 차선을 비껴 나갔을 때 그거를 스티어링 휠을 돌려서 직선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이런 소극적 자율주행이 있고, 적극적인 거는 5세대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가장 빠른 길을 분석을 하고 교통 상황이나 사고 상황 이런 걸 다 분석을 해서 최적의 경로를 만드는 이 적극적 자율주행이 있는데, 일단 기술적 기반들은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인프라 아니면 법적, 윤리적, 기술적 일부 문제 이런 거 정도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뭐 제주도에 뭐 드론이 많이 이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예, 법인까지는 확인이 됐는데요. 판매 계획은 조금 약간 의문이 남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뭐 앨런 머스크 이제 테슬라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뭐 사고 싶다고 해서 공급이 그만큼 될 가능성이 적죠. 그렇죠. 일단은 그 모델 3라고 하는데 예. 미국 사람들도 그렇게 좋은 전기차, 최첨단 전기차를 3천만 원대에 사는데 엄청 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2017년 기가팩토리라고 연 50만 대 분의 전기 배터리를 생산하는 공장을 만들고 있는데 2020년이 돼야 50만 대가 가능해지거든요. 그때가 돼야 한국에서도 좀 뭐 많이 기다리지 않고 뭐 6개월 내에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마지막으로 말이죠. 기발한 거 이런 거는 정말 나올 것 같다 또는 이런 거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습니까? 작년에 아마존 대시라고 해서 그 블루투스나 와이파이로 연동된 버튼이 있거든요. 이 버튼을 누르면은 자동으로 주문이 들어갑니다. 그래요, 맞아요. 떨어질 때쯤 되면은 버튼을 누르면 바로 주문이 되니까 아마존은 지속적으로 그 어떤 매출을 올릴 수 있어서 소비자는 편리해서 좋고, 앞으로 이런 그 서비스가 더 나와야 되지 않나. 그렇네요. 미국의 마틴 항공사라는 데가 있어요. 항공사인데요. 항공사. 네, 걔네가 아이언맨 슈트 같은 거를 만들었어요. 이게 시속 70km로 30분간 비행해요. 저 영종도에서 사무실까지 2, 30분이면 올 수가 있죠. 그 가격은 1억 7천 정도. 역시 이제 그 두 분의 어떤 그 개인적인 스타일 이것들이 많이 반영이 됐네요. 테크수다 2016년도에 이런 아이템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거 이야기 한번 해봤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해에 그 생방송에서 제가 이제 그 1인 이동 장치 나인봇 미니를 이제 타고 한번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 그 뒤로 제가 이제 지름신이 와서 이제 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제 말이죠. 굉장히 재밌는 경험을 했어요. 쓰레기 보러 갈 때 저는 타고 다닙니다. 예, 양선에. 그렇게 하고 엘리베이터를 딱 타고 있는데 딱 타려고 딱 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하 2층에서 타서 1층에 딱 문을 열렸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나인버스 타고 쑥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간적으로 엘리베이터가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서로 민망해가지고 아저씨가 묻더군요. 어디서 사셨어요? 인터넷으로 샀는데 이런 어떤 분위기 말씀하신 대로 좀 자연스럽게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듣기 싫은 거 알겠죠? 카슬이 좀 이쁘게 만들었어요. 하나도 안 이쁜데요? 아닌가요? 예. 뭐 시각 차이가 있으니까요. 네. 난감하네요. 아니 뭐 그냥 네네 아유 평범합니다. 평범하고 여성분들이 차기에 그냥 그렇네요. 여성분들 색깔인데 왜 남자분이 차고 있죠? 제가 손이 예뻐서요. 손이 예쁩니다. 오, 그렇네요. 네네. 섬섬옥수라고 하죠. 예. 저는 목적을 찾았어요. 시계를 보기 위해서 시간을 봅니다. 시간. 근데 그걸 충전을 매일 해가면서 볼 이유가 있나요? 저는 그 라이프 스타일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출근할 때 시계를 차고 퇴근하고 집에 가면은 시계를 풉니다. 풀고 딱 놔두는데 뭐 그때 뭐 잠깐 올려놓으면 되죠. 집에 안 들어가십니까? 아니요. 가끔 들어갑니다.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그 BMW i8 전기 자동차 제가 구매했다고 올렸더니 사람들이 그리고 점점점 맨 밑에 AA 배터리 5개가 들어갑니다. 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굉장히 믿었다가 왜 그걸 믿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사겠습니까? 돈이 얼마죠? 차정인 기자님의 브랜드인 것 같아요. 그런가요? 뻥치는 브랜드. 뻥치는 브랜드? 신뢰. 네, 티트렌드 김진영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2016년 들어서 첫 번째 티트렌드 시간이에요. 그래서 좀 훈훈한 아이템을 준비해 오셨어요. 맞습니다. 저커버거도 페이스북의 CEO도 그렇죠. 52조 원 기부를 한다고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그렇군요. 서비스는 쉐어앤케어라고 하는 국내 스타트업인데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페이스북 사용자가 기부를 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근데 제가 공유를 함과 동시에 기부가 된다고요? 그렇죠. 제 이름으로? 네, 어떻게 제가 돈을 내는 것도 아닌데? 내는 것이 아닌데. 기업 입장에서는 1억, 2억 원씩 연말이나 연시가 되면 항상 이제 기부금을 대부분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CSR 차원에서. 문제는 별로 티가 안 난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착안한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좀 더 자기의 기부 활동을 사회적으로 많이 알릴 수 있고 그리고 참여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실제로 돈을 내는 건 아닌데 내 이름으로 실제로 기부금이 전달되는 형태의 새로운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대학로에 가면은 23년 동안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서 두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분들이 23년을 하다 보니까 기타가 다 낡고 뭔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소품들이 다 낡았어요. 그래서 모 업체가 이 쉐어앤케어라고 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공유를 한 사람 이름으로 1,000원씩 기부하는 것으로 캠페인을 벌이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 쉐어앤케어라는 회사가 그런 기부를 했으면 할 만한 어떤 그 아이템들을 찾아서 기업들한테 제안을 하는 거죠. 제안을 하는 거군요. 그러면 기업들의 홍보나 CSR 팀 입장에서는 사회적으로 좋은 일에도 본인들이 참여할 수 있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 좋은 활동들이 공유가 됨으로써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새로운 기부 문화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새로운 기부 문화인 것 같기도 한데 너무 생색내는 걸로 가면 조금 부정적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쉐어앤케어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이름이 거의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테마와 주제에 관한 노출, 스토리텔링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뭐 이왕이면요, 이런 식의 기부도 활성화되고 그리고 기업들이 또 큰 돈을 남몰래 이렇게 기부하는 이런 것도 병행해서 병행해서 가야만이 아름다운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네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차 기자님 1년에 기부 몇 번 하십니까? 기부.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들이 자기가
자기 이름으로 돈을 내고 기부하는 활동은 네.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근데 어차피 내가 일상생활에서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행위에 내 이름으로 기부가 된다면 네. 굉장히 아름다운 세상으로 연결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기부 아이템. 네, 두 번째 이 기부 이 비즈니스 모델은 네. 캐나다에서 시작한 밀쉐어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레스토랑에서 특정 메뉴를 내가 시켜서 먹는 것만으로 내가 시켜 먹은 음식의 똑같은 가치의 다른 음식을 그 레스토랑의 이름으로 불이웃을 돕는 새로운 그래요? 음식 기부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이를테면 뭐 김치볶음밥을 하나 이제 시켜 먹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또 다른 김치볶음밥만큼이 그렇죠. 누군가에게 이제 네. 기부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이 비용은 누가 내는 겁니까? 그 비용을 레스토랑에서 되는 겁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레스토랑 입장에서는 그 음식에 대한 어떤 홍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음식은 밀쉐어에 의해서 예. 당신이 하나 주문할 때마다 똑같은 이 음식을 포장해서 고아원에 기탁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홍보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죠. 그 음식은 1+1이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자기 페이스북에 또 올리는 예. 이런 자발적인 바이럴 활동을 맞습니다. 통해서 예. 그 음식점이 실제로 뭐 팬페이지를 운영하지 않아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바이럴이 그렇네요.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도 결국은 이 모바일 기반 플랫폼, 그렇죠. 뭐 페이스북 같은 거를 활용했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들, 이런 아이디어들이 가능하다라고 빠르게 볼 확산될 수가 수 있다는 거죠. 있겠네요. 예. 연초를 맞아서 굉장히 훈훈한 기부 문화. 저 굉장히 이거 김치볶음밥 하나 먹고 또 다른 김치볶음밥을 기부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이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다. 오늘 아주 훈훈한 아이템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티타임 오늘은 이 모바일 트렌드 2016년도에는 어떤 일들이 나타날지 한번 전망을 해봤는데요. 작년까지 모바일이 먼저 퍼스트였다면 이제는 온리 모바일 중심 사회로 가고 있다는 거. 이걸 잘 염두에 두신다면 올 한 해 테크놀로지의 어떤 흐름들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더 좋은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